워라밸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매주 90시간 이상 초과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박 불법 도색행위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도색행위 현장 바로 앞에는 상가단지와 주거지가 있어 환경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출렁다리 사업 추진 중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을 재검토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지역단체와의 이견으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지역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다도해의 매력을 사시사철 느낄 수 있도록 매달 크고 작은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른바 워크앤밸런스,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워라밸이 특히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수영장입니다. 이곳에는 정규직 공무원 1명과 행정실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법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 근로자들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곳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6일 9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실제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도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보충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초과 근무가 48시간으로 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새벽에 근무를 한다, 야간에 근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주 40시간,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무기계약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본청은 물론 소속돼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편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직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운영 방법 개선 계획 공문을 각 실과소는 물론 읍면에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인력 충원 부분도 지시를 내렸지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3월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법, 근로 현황 파악, 여러 가지 지금 근로 조건들이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항을 조사하고 3월 말까지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취지의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를 두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박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색 현장 바로 앞에는 상가 밀집 지역과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어 환경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에 오염 방지막도 없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 남성 2명.
곧이어 스프레이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요트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수 웅천 마리나항입니다. 마리나항에서 불과 5m 거리에 상가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고 100m 앞에는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지만 불법 도색 작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배 수리한다고 먼지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면은 먼지도 나고 막 페인트 분진도 날리고. CJ 헬로 보도 이후 여수시는 현장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색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선박 도색업체들은 선주들이 공업사나 조선소 이용을 기피한다고 말합니다. 요트 같은 소형 선박을 공업사로 이동시키는데 이동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색업체들은 주변 상인들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마리나항 내부에 정규 공업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업자 입장이지만은 여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원래 마리나에서 정규고랄 하나 있으면 원래 우리나라만 없는 걸로 혹시 일본이랑 갔다 오시면 일본에 뭐 주유소도 있고 뭐 정규업소 다 있어요 안에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앞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 불법 도색.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는 관광객을 구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순천시는 사업을 재검토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과제도 많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봉화산 인근 둘레길 구간에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구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출렁다리 업체가 설치 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2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업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연되자 제작비 11억 8천만 원 가운데 선금을 제외한 4억 6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순천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출렁다리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출렁다리 설치 업체를 따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봉화산 출렁다리는 케이블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으며 그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9년 6월 말까지 위치를 선정을 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당초 설치 구간인 봉화산 둘레길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꿈의 다리 인근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봉화산은 반대하지만 다른 적합한 곳이 있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천시 생태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으로 다른 곳에 어떤 출렁다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을 충분하게 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의회는 이미 한 차례 여론을 수렴해 출렁다리 위치를 봉화산으로 결정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출렁다리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어느덧 동장군이 물러나고 남도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신안군이 다도해의 매력을 사시사철 느낄 수 있도록 매달 크고 작은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 지도읍의 조그마한 부속섬인 산도. 오래전 귀양민이 심기 시작한 수선화를 활용해
오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봄꽃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선화 하우스와 대형 화분들이 설치되면 섬마을 곳곳이 노란빛으로 물들 전망입니다. 수선화 축제를 시작으로 신안에선 각 섬마다 특색을 갖춘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매달 열립니다. 4월은 신안 지도에서 유채꽃을 배경 삼아 음악회가 펼쳐지고 신안 임자도에선 튤립 축제가 상춘객을 맞습니다. 5월은 지도 송도항에서 강다라 축제의 막이 오르고 증도 슬로시티 보물찾기 행사와 흑산도의 명물인 홍어축제로 이어집니다. 여름과 가을엔 신안의 대표 특산품인 수산물 관련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은 지도와 증도에 송어와 병어, 밴댕이 축제가 마련되고 7월은 여름철 별미인 민어축제, 8월엔 갯벌 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올림픽 축제가 펼쳐집니다. 가을엔 왕새우와 망둥어, 새우젓, 낙지까지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들이 잇따라 재개됩니다. 신안군은 각 섬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사시사철 운영해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신안섬 곳곳에서 매달 크고 작은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제 현장을 찾으셔서 천사섬 신안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12월은 앞에도 분재공원 주변을 애기동백 축제장으로 꾸며 천사섬 신안의 매력을 겨울철에도 맛볼 수 있는 축제회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여수 소라면에서 25톤 트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쯤 소라면 자동차 전용도로 대포터널 출구 인근에서 25톤 트럭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불은 트럭 오른쪽 바퀴에서 시작됐으며 초기 진압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노후된 타이어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천일염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13일 국가나 지자체가 우수 천일염 인증품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법안에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 지정, 항만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요금을 1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릅니다. 또 거리 146m당 1시간당 15km 이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134m당 1시간에 15km 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심야 할증도 20%, 사업구역의 운행은 35% 이내로 인상됐습니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5일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장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제1차 추경에서 9,174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목포시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 8,223억 원, 특별 회계 951억 원으로 본 예산 7,389억 원보다 1,7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 98억 원,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5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34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국고 신규 건의 사업으로 82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13일 군청에서 국고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청년지원센터 건립 70억 원, 자전거 박물관 건립 38억 원,
김 역사박물관 건립 40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신규 사업 외에도 계속 사업 91건을 포함한 예산 2천억여 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해상 케이블카 유달산 주차장 진입도로 주변의 가로수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리라 유치원 방면 주변의 왕벚나무 31그루는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존 결정에 따라 유달산 진입도로 공사는 왕복 5차선으로 진행됩니다. 헬로 호남 유튜브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헬로 호남 채널에서는 헬로티비 뉴스와 뉴스 뒷이야기, 사건 사고에 대한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화제거리를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13일 부주동을 시작으로 23개 동을 돌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12일 상동을 끝으로 소통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민관합동 마이스 유치상담 교류회를 진행한 결과 행사 30건을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서울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마이스 유치상담 교류회에서 컨벤션 시설과 관광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행사 30여 건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마이스 행사 1,300여 건을 유치해 31만여 명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영암군이 광주 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암군은 광주 전남 27개 지자체 가운데 행정서비스와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7개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영암군의 공약 이행률은 96.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관광객이 방문객 6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 5일차 기준으로 67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했고 축제 마지막 날까지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면 매화마을과 섬진강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매화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여수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펼친 정영한, 이봉금, 박장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정영한 선생은 경성중동학교를 퇴학하고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봉금 선생은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서남권의 경제 통합을 위해 해양 관광,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등 미래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상생 발전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통합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청장님, 6.13 지방선거 때부터 뭐 경제통합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통합 어떤 건가요? 그동안 이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무안 신안의 통합을 몇 차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이 하나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우선적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인 김판진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재화의 분배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남권이
같이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큰 틀에서 경제적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인접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이 주요한 아젠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경제통합,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접지자체 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치자는 건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 힘을 합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통합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을 합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접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행정통합은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지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통합,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합하면 지역의 정서가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가 경제 통합하면 에코노믹 인터그레이션이거든요. 경제 통합했다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도 지자체 간 경제를 하나로 합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어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의 정서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어도 좀 바꿔야 된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바로 에코노믹 유니언, 경제연합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토론회나 뭐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또 김정식 목포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통합이라는 우리 지역의 부정적인 그런 정서가 있는 통합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경제연합, 에코노믹 유니언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맞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 일단 교수님 서남권을 대표하는 뭐 시민단체 대표도 좀 맡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당위성도 좀 계속 필요성 이런 것들 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요. 행정통합이나 경제통합이나 하여튼 통합이 되면 우리 지역이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이 통합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남권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요. 동북권에 비해서 여수, 순천, 광양 이 동북권에 비해서도 이미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참 지금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서남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 서남권은 바로 풍부한 자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이면서 통합을 하면 분명히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해답을 알기 때문에 제가 토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참석할 때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남권의 최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또 대표로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장님 뭐 이런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이런 성공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행정 전문가로서 과거에 정책 부서에 이제 근무를 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제적 통합이라는 그 통합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체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이나 행정적 통합을 먼저 이룬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서남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시장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가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통합이다, 행정적 통합이다, 아니면은 그 지역별 통합이다,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바로 저는 서남권 경제통합이 어떤 거라는 개념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목표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7개 시군의 어떤 대표 TF라든지 아니면 실무 TF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경제적 우리가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남권이 하나 되는 이런 경제적 통합을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실천적 방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이 서남권 경제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전문가인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연구적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 통합의 개념 정리라든지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실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연구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들여다 본다면은 7개 시군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의 공통 분모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연구 용역 과제에 좀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이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어디에 손을 벌려야 됩니까? 바로 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조그만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정부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몇 군데의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정부에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광역자치제도, 즉 광역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시행령만 지금 이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저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그 서남권에서 상생, 협력 어느 정도나 좀 이루어졌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글쎄요, 거의 아직까지는 뭐 없었죠. 만약에 굳이 있다고 한다면 8월 8일 서면할 기념식에 신안군하고 목포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서면할을 개최하는 이 정도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 인접지자체 간의 상생과 협력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버스 공영제, 교통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 같은 걸 공동 사용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졌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또 지역의 개발을 가지고 힘을 합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남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현실입니다. 네, 청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포시가 대양산단 쪽에 운영하고 있는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나 목포 이외의 무안, 신안, 영암, 우리 소위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려 5배 정도가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목포시가 주도를 해서 서남권의 경제 통합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돼서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화장장이나 추모관 이용이 아주 미흡할지는 모르지만은 무안, 신안, 영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 부담도 되고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목포시가 저걸 시설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인접시군의 지자체장 아니면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 이런 사람들로 TF를 해서 우리 목포시가 목포의 재정을 투입해서 아니면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 하나의 이 서남권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실천적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상생의 모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금년 8월 8일 날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환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의 제1의 섬의 날을 서남권에 개최를 한다면은 또 전 국민적 관심도 가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 서남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목포시가 중심이 돼서 인근 그 공동으로 개최하는 시군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섬의 공유와 가치를 점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주변에 대한 가치 상생하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할까요? 뭐 쉽게 표현하면은 좀 큰 집이 내놔야죠. 큰 집이. 그 큰 집이라는 건 이제 7개 시군을 본다면은 목포시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제 큰 집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좀 더 양보하고 인근에 어떤 내놓는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최근에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립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0 건립을 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미흡할 거다 이거죠. 근데 무안이나 신안 가까운 영암을 보더라도 또 그 시군에 그러한 시설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중 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내놓고 그 배려한다. 그러니 같이 가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생의 방안이고 경제적 통합이고 하나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경제통합, 경제연합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생협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례, 남원, 하동, 지리산권의 7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지리산권에 있는 자연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하자는 거죠.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즉 관광 상품화하자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아마 전국에서 많이 오게 될 겁니다. 또 신안군의 천사대교 왕곡으로 인해서 다도해 관광을 위해 또 섬 투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요. 또 흑산도 공항이 완공이 되면 또 하나의 또 가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또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 도시가 완공이 되면 대규모의 유락단지가 건립이 됩니다. 더욱이 무안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접지자체 간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의 대도시에 이러한 관광사무소를 공동으로 개설을 해서 관광객을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이쪽을 방문하게끔 찾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쉬운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여수가 작년에 관광객이 1,508만 명입니다. 제주도를 제쳤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까요? 바로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외주 관광객이 오면 편리하거든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 초에 여수시에서 세계 섬 엑스포 추진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 여수 해양 엑스포의 그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섬 엑스포 추진을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국의 65%의 섬이 전남에 있고요. 전남의 섬의 64%가 서남권에 있습니다. 더욱이 목포 신안군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자면 이 서남권이 가장 최적의 위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남권의 지자체 장본들,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어느 한 분이 우리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신 분들이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세요. 사실 섬의 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여수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는데 여수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다른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다. 섬의 날 행사를 포기하고 또 다른 그러한 지난 9월 달에 선언했었던 세계 섬 엑스포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계 섬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의, 우리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서남권의 지자체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게 그건 좀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성공적인 이런 성과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 조언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예,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성과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불신이 싹트게 되고 또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기로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 2020년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을 2019년 말이나 2020년도에 발효를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요 보면 지자체, 인접지자체 상생과 협력, 지역 발전을 얘기하면서 뭐 시장 군수 협의회 또 시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그게 어땠어요? 근데 식사하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지면 끝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군수님, 어느 시장님이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행정통합이 어렵다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행정통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행정의 사이즈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아마 우리 지역의 행정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이 답이라면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통합, 즉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통합만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꼭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질 거라 저는 기대하면서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실천들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남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과 종합발전 비전과 구상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다시 겨울로 돌아간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다시 기온이 성큼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친 뒤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환절기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